야사시 TV. 야구를 사랑하는 시간 야사시 TV. 이번에는 숨겨진 야사시 토크, 숨겨진 야구 비사 박철순 편입니다. 이강구님, 네. 박철순 그러면 뭐 야구 팬들, 프로야구 팬들은 정말 전설적인 이름이죠. 근데 이제 발코 얘기하시는 네네 거죠? 숨겨진 이야기를 많이 아셔서 그 1편을 박철순 선수 편으로 했는데요. 박철순 선수가 제가 듣기로는 21살에 결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때 아이가 둘이 있었죠. 21살에? 네. 아들만 둘이었습니다. 역시 뭐 워낙 멋있게 생기셔서 그 당시는 별로 안 멋있었어요. 뭐 멋있어. 그 정도는 뭐 그러지. 누구는 안 생겼어요. 머리카락만 빠졌을 뿐이지. 나 지금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게 양쪽 사람이 머리가 한 이만큼 숫이 많아가지고 나만 위축이 돼. 나는 아직 이거 돌겠어 아주. 근데 이제 박철순 선수 그러면 이제 오비베어스의 첫해 우승의 주역이고 네, 그렇죠. 뭐 아마 깨질 수도 없는 기록일 텐데 20승. 21연승 그것도 연승입니다. 연승. 네, 그거 안 깨질 거예요. 예, 이게 그 과정에서 뭐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겠죠. 그렇죠. 네네. 네, 우여곡절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옆에서 지켜보셨을 텐데 박철순 선수하고 관련된 좀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 있으시면 좀 이 자리에서 좀 까시죠. 그 원래 부산 출신이에요. 아, 박철순이가 네네네. 부산 출신인데 배명을 학교로 옵니다. 1년을 유급을 하고 배명을 와서 이제 그 조정규나 뭐 이런 친구들하고 동기가 되고 야구를 하면서 연세대학교 진학을 해요. 근데 야구를 잘했으니까 연세대학 갔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키도 그때 컸고 네. 그 연세대학교 진학을 해서 1학년인가 2학년 때 제가 이게 보니까 군대를 가더라고요. 그냥 예, 1학년인가 2학년 때 군대를 가더라고요. 갑자기. 예. 그 당시에는 군대 가면 거의 야구를 계속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왜 그랬냐면 박철순 씨 그 내용을 좀 이정도 감독이 좀 아는데 네네. 이제 그거를 좀 빌리자면 네네. 형이 미국에 계셨어요. 아, 그러니까 네.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되면서 메이저리그 가는 생각을 미리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군대 갔다 와서 형님이 가야 아무래도 되니까. 그런 야구에 대한 정보를 예, 예. 주니까. 그래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군대를 갔죠. 그 당시는 공군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에어포스라고 이렇게 딱 네. 공군 야구단이 그 있었습니다. 이정도 원장님도 거기 네, 거기. 나오셨죠. 쫄병이었죠. 근데 근데 공군에서 야구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네네. 더 일취월장을 해서 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연세대학교 복학을 했는데 뭐 조그만 이런 친구가 그냥 으쌰으쌰하고 던져대고 보니까 날라다니는 게 최동원이에요. 결국 아, 그렇죠. 같은 연세대학에서 또 네네. 졸업하고 배우를 갔는데 했는데. 동원이하고 같이 이제 네네네. 만난 거죠. 네네네. 근데 박철순 선수는 되게 그좀 보수적이에요. 완고한 편입니다 성격이. 아, 그리고 타협 뭐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좀 강한 원칙주의자군요. 성격인데, 네. 근데 이제 동원이는 좀 그때만 해도 대학교 1년이니까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요. 네. 근데 워낙에 이게 아버지하고 이게 튀니까 네네네. 군대 갔다 온 정신인에서 좀 불미스러운 좀 구타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쓸데없는 군기를 그 대학에 와서 아니 근데 그 네, 당시는 이 매를 달고 살았으니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 얘기니까. 그러다가 학교에서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마이너리그를 가게 됐어요. 학교 중퇴하고. 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네, 그때 이제 그런 사건이 났는데 메이저리그를 간 거죠. 네. 근데 그 전에 78년도에 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합숙을 그때는 그 을지로 육가라는 데서 했는데 그때 태극당이라고 그 제과점이 꽤 빵집 컸어요. 컸죠. 근데 형님 잠깐 제 후배니까 네네. 뭐 와이프 온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너 와이프 너 무슨 결혼했냐? 그랬더니 애가 있는데요. 그래 갔어요. 네. 진짜 아들이 막 그때 한테 5살 됐나요? 막 어, 3, 4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네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처음 보니까 코 요 끝에 네. 넘어져가지고 이게 빨간 딱지가 피가 이렇게 되면 빨간 딱지가 않잖아요. 넘어져가지고 애가 살짝. 네. 근데 그거를 초순이 못 본 거예요. 네네. 그게 팥빵을 먹고 있었는데 네. 팥을 거기다 묻힌 줄 알고 뛰어드는 애들 일로 와라. 아, 그 딱지 앉은 거. 팥이냐고 그러고 뛰어버렸어. 그게 유명한 일입니다. 그 메디컬 센터가 옆에 있는데 그 병원에 갔었잖아요. 피가 안 멎어가지고 들고 갔어요. 얼마나 우로댔니. 생사를 뜯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애기 코를 그냥 완전히 망칠 뻔했군요. 그래서 데려갔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 가서 채듯이 실밥이 아들의
딱지를 치는. 예. 그것도 파친 줄 알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럼 뭐 얘기할 게 없겠어요. 내가 보면 그냥 좀 무식한 것도 아니고 자기 깐에는 파 떼어준다고 떼는데 애는 기절해버린 거예요. 또 지금 생각해 보면 투수니까 손가락이 이 손가락도 얼마나 긴 줄 알아요? 아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포크볼을 던질 만한 공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메이저 가서 마이너에서 7승인가 8승하고서 국내 프로야구에서 네. 와가지고 네. 그 포크볼을 무기로 그때는 이제 처음 선보인 거죠. 국내 선수들 타자들은 뭐 낭생 처음 보는 볼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저도 그 어깨가 워낙 선천적으로 안 좋아서 네네. 내야수를 하기 위해서 그냥 투수 레슨을 받은 네, 적이 있었는데 네, 네. 포크볼을 이렇게 하려고 손가락이 길어야 좋죠. 공이 일단 들어간 것까지는 괜찮은데 네, 네. 포크볼 말고 그 뭐라 그러죠? 포크볼보다 스플리터. 스플리터. 스플리터를 잡아도 나중에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죠. 이게 원래 이러고 안 다니잖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안 쓰던 아, 이게 근육이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서 뭘 하니까 연습을 하다 보니 여기가 아파가지고 잠깐 얘기해 보면 두산에 그 해태에 있던 이광호 투수라고 있었어요. 이광호. 우. 이광호 투수. 지금 이제 고등학교 한때 코치하고 유명했죠. 네. 손가락이 이게 길이가 짧으니까 네. 이거를 딱 이렇게 놓고 밴드를 여기 묶어요. 그리고 자요. 아 이러고요. 늘어나게. 그래도 안 늘어나니까 여길 쬐습니다 이만큼. 수술했다니까. 아, 진짜. 정말 열정이 이광호 대단한. 투수가 여기 쬐서 이만큼. 이거 던지려고. 정말 대단한 열정이네요. 그 당시는 이 오바솔 던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서 늘린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좀 몰랐으면 이렇게 하면 살이 이게 찢어지는 줄 알고 아. 이렇게 해서 끈으로 묶고 잤다니까 이러고. 그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연기하면서 이제 뭐 발레도 좀 배우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뮤지컬도 많이 하시고. 발레 하시는 분들이 어릴 때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로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붕대를 묶은 다음에 옷장 있잖아요. 옷장 밑에다가 이렇게 넣고 껴놓지. 자요. 그래서 이거를 뼈를 강제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얼마나 눈물겨워. 눈물겨워. 예. 과거에 내 중국에 전조 간다는 이야기 들어도 또 발레를 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아 또 그렇게 하시. 아니 여기를 째내는 얘기도 있던데 이 관리하는 사람들. 그거는 근육을? 못 들어봤고요. 그렇게까지 하는. 아니 요즘 그거 어쨌든- 얘기했던데 이게 네네. 다리 이렇게 올라가는 네네. 거 하려면 그거 해야 돼. 아그 저희 서커스 전종 뭐 이쪽. 아니 이제 발레 발레 하시니까. 아 저는 뭐 프로로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러네요. 그 어떻게 포크볼 던지.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아프죠 지금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거 벌리면 여기가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여기 이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쉽지 않아요. 스플리터로 이제 바꿨다가 어. 이렇게 잡나? 그랬다가 뭐가 됐든 저는 자세는 구석이 안 좀 나와서 나오는데. 제대로 배우셨네요. 구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구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잡아봤어요. 이렇게 이게 안 되니까 혹시 같은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아예 이렇게 잡아본 적이 한 번 있어요. 이렇게 해서 던지면 혹시 어차피 갈라지니까. 갈라지니까. 이거는 조견이밖에 못 던지는데. 어떻게 혹시 조기현 선수 정말 근데 사실은 저 지금 사회냐고 할 때 이게 주 특기 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 엄청 아예 그립을 안 잡고 실만 아니, 나름 뭐 가죽만 엄청 느리게 가는 회전이 없죠 이렇게 되면. 공이 언제 오나 하도 느리니까 어떤 분은 잠이 좀 많으신 분인데 네. 타석에 들어섰는데 좋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아. 가서 깨워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곧 공 들어옵니다. 저희 농담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좋은 리액션으로 네. 이걸 살려드렸어야 되는데 아니 제가 아니 그래서 박철순 선수는 그런 미국 그 마이너리그에서 네. 포크볼을 배워왔고,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볼 컨트롤이 네. 국내 투수들이 던지던 스트라이크 존보다 좀 낮게 공 한두 개 정도 낮게 무릎 근처로 계속 파고드니까 장타 허용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우리나라 투수들이나 타자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그게 그래서 왜냐면 21연승이 가능했다. 예, 이제 그 몸의 유연성도 있었지만 워낙에 그 이 체조를 많이 하는 선수고 체조요? 체조 아. 유연성 체조를 많이 하고 몸은 워낙 부드럽고 네네네네. 거기는 뭐 그 발레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서 누르면 가슴이 그냥 거의 땅에 닿았었어요. 박준수 선수 지금도 이게 보면 타점이 여기 와 있습니다. 완전한 오버핸드. 완전히 오버했는데 네. 타점이 여기서 꺾어지게 되면 볼이 이런 각도로 내려가죠. 그냥 내리 꽂히는 네, 거죠. 내리 이렇게 되면 맞는 히팅 포인트가 한 군데밖에 안 돼요. 네네네. 이 공이 무릎으로 박히게 되면 저기서 출발할 때 위인데
타자 눈 이게 앞에 오면 저 땅바닥으로 오는 것 같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릎 쪽으로 가게 되면 거의 네. 시야에서 멀어지는 거죠. 시체말로 내리 꽂으니까. 네, 내려 꽂으니까. 근데 이런 스리쿠타는 사실은 횡으로 오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보이거든요, 바깥쪽으로. 네. 근데 오바수로는 각도가 이렇게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타격 포인트가 되게 어려웠죠. 원지점밖에 안 나온다.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왜 공을 앞에서 많이 끌고 나와서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릴리즈를. 네. 네. 릴리스 포인트. 네네. 그러면 타자 더 앞에서 오는 것 같고. 네. 근데 이렇게 꽂으려면 타점을 높이려면 끌고 나오지 못하는 이만큼의 차이가 아니죠. 있는데. 그거는 네, 다른가요? 쉽게 얘기하면 선동열, 최동원 비교하면 됩니다. 선동열은 공 릴리스 포인트가 최동원이보다 더 앞에 쪽이었었어요. 굉장히 앞으로 끌고 나와. 몸 중심을 네. 최대한 앞으로 끌고 나오는데 완전한 오버헤드는 아니죠. 오버헤드 선동열 약간 선수. 스리코타인데 약간 그래서 스리코타형으로. 스라이더를 네네네. 주무기로 했었고 네, 네. 최동원이 커브예요. 아 완전히 이제 완전히 위에서 커브. 내리 그러니까 꽂으니까 이러고 있다가 낙차. 이렇게 하면 스트라이크가 돼요. 낙차 머리로 크게, 날라오니까. 낙차 크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릴리스 포인트가 선동열이가 앞으로 갔던 이유가 18.44에서 던지는데 최동원이도 굉장히 앞쪽으로 갔죠. 왜냐면 네네. 중심 이동이 앞으로 가가지고 던지는 거는 네.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선동열 그때 당시 투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몇 센치를 앞으로 갔던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똑같은 140km를 때려도 145km의 어떤 구속을 느꼈다. 타자 네, 입장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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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만큼 타자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렇군요. 어려운 거죠. 우리 네. 국내 프로야구가 용병들 들어오면서 이번에도 그 일본에서 보셨지만 용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그런 피차들 많이 많이 봤기 때문에. 봐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쿠바하고만 했다 그러면 다 골드게임이에요. 맞습니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네, 그게 안 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용병들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네네네. 좋아진 거죠. 네네네. 오히려 또 여기서 성장해서 또 가서 또 메이저리그로 네, 가는 네. 선수들도 많이 생기고 이번 린드벌럼도 아마 메이저리그로 다시 뭐 갈 수도 있을 네. 것 같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경쟁력은 좋아졌는데 아마 그런 그 외국 프로야구에 이렇게 그 적응할 수 있게 하는 효시가 아마 박철순 선수가 아니었나. 네, 그게 그 당시는 용병도 없었고 미국 가서 야구 정상적으로 배운 사람도 없어요. 그 최동원이가 미국 그 토론토 브레이브스인가 거기서 계속 나오다 병역 문제 때문에 결국 못 갔거든요. 아, 그러니까 백인천 감독은 일본 갔지만 미국에 가서 야구 배운 건 그 당시에 MB 총령 때 2년 차가 이원국 투수라고. 아, 네네 멕시코 리그. 네, 네. 그 형님하고 저희도 같이 운동할 때 메이저 갔다가 멕시칸 리그 갔다가 와가지고 네네네. 여기서 빛을 못 보고, 못 보고 이제. 이제 왜냐면 쓸 만큼 다 써서 오셨기 때문에 네네. 못 봤었어요. 네. 그리고 그 형님 다음으로는 첫순위가 네네. 와서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듣도 보지 못한 포크볼 던진 포크볼. 데다가 연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휘차는 네. 오래 쓰면 이게 가게 돼 있습니다. 허리가. 그러니까 디스크 오면서 또 무리가 된 거예요. 마지막 사진 보면 또 이렇게 넘어지면서 또 다치고 이래서 결국은 뭐 너무 머리카락 다 빠지고 혹사를 너무 네, 했군요. 많이 그게 했죠. 네. 진짜였군요. 이렇게 마지막 세레모니 이렇게 딱 할 때 두산 오비 우승하면서 세레모니 할 때 넘어진 거. 네, 이게 허리가 그때 허리 다친 게 네, 네. 진짜였구나. 공 던지고 나서 그 타구 받으려고 이렇게 피했을 때 걸려서 넘어졌을 때 그 충격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시리즈 때 이제 그런 걸 만나서 물어보면 하여튼 성격 자체가 남자답고 화통하고 뭐 맥주 좋아하고 그래서 대장암 수술을 최동원 수사하고 똑같이 같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해. 네네. 같은 해에 네, 같은 해에 수술했는데 참 그건 동원이는 아깝고. 그러니까 네. 불사조 우리 네, 박철순 초순이는 선수는 그 지금도 성격 때문에 잘 살고 있고. 성격 때문에 네. 지금 그러면 박철순 선수가 옛날을 회고하시면서 네. 21년생이라는 그 기록을 이어가는 과정에 뭐 너무나 뭐 기억나는 장면 내지는 힘들었던 그런 포인트 같은 거 그 있습니다. 힘들었던 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중간쯤 갔을 때 혹사하니까 그때 이제 통증을 느끼기 시작을 했대요.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네, 왜냐면 이 투수는 공을 다리로 던져, 허리로 던져야 된다는 팔로만 던지면 가벼우니까 결국 하체로 써야 되는데 첫 순위의 투구 폼이 완전히 오바스로로 이게 내려 찍는 거기 때문에 네. 던지고 나면 완전히 이 등 남바가 앞에까지 저 아, 타차가 네, 보일 맞습니다. 정도로다가 이렇게 던졌어요. 네, 이렇게 등 기억이 남바가. 나요. 예. 네. 그래서 그 지금 같으면은 웨이트도 많이 하고 보강 운동하고 이게 시간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오늘 던지고 내일 또 던지고 뭐 이럴 상황이었죠. 결국은 첫 해에 무리했던 게 박철수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구가 그 당시만 해도 좀 무지했다고 봐야죠. 무지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기억해 보면
사실 조계현 투수나 예. 박철순 선수가 저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투구 폼이 유연하게 던졌던 것 같아요. 그 몸 투구 동작에 무리가 없고 또 있죠. 어떤 거? 김용수. 김용수 선수. 그 LG의 김용수도 소방수. 네, 네. 그 MBC 처음에 와서 들어와서 보니까 조금 해가지고 단신이고. 허리허리해요, 네. 단신이고. 그런데 몸이 유연해요. 네. 그 유연한 거 갖고 올해도로 야구를 해서 안 다치고. 네, 안 다치고 네. 게임 전에 딱 가서 보면 네. 테이핑합니다. 다리에서부터 등어리까지 다 테이핑해요. 아. 그러고 나가. 정말. 지금 주영강 투수도 굉장히 좀 좋은 투수였잖아요. 네, 주현강. 네, 여기 팔 수술한 거 보면요 못 봐요. 아. 그다음에 저 염종석 이런 선수들 벗겨놓고 보면 전부 다 투혼입니다. 너무 이 혹사 많이 당하고 옛날에 그 약했으니까. 근데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그게 옛날에 보면 투수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도 부족했고 해서 투수들이 상당히 힘들게 혹사당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보면. 현대는 뭐 현재 고등학교는 44개가 투구 한 개수인데 앞으로 대형 투수가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오히려 것도 44개밖에 안 던지다가 갑자기 120개씩 던져라 그러면 못할 것 못 같아요. 따라가죠. 예, 이제 그 뭐 과학적으로 이제 뭐 웨이트도 하고 그렇겠지만 네. 박철순만큼 그 야구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맥주 좋아해요. 맥주. 밤새 먹고 그 다음날 또 던집니다. 그래서 오비로 가시군요. 예, 김기태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술 얘기하면 여기 정말 얘기할 게 많아요. 네. 네. 김기태 감독 그렇죠. 윤동균 그렇죠. 김우열 선수. 이렇게 보면 이런 상에 맥주병 뚜껑 있잖아요. 네. 뚜껑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오면 100병째 돼야 끝나.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던져. 철인들 많았었어요. 과거에. 철인이네, 정말. 진짜. 네. 지금은 그런 게 통용되지 않겠지만 네, 네, 네.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월급 타면 같이 어울려서 후배들 밥 사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각자 바쁘게 산대요. 하여튼 그런가 근데 봐. 이제 21년선까지 네. 갔을 때 아무래도 또 뭐 타자들이 점수를 못 내주면 못 이기잖아요. 그 당시는 타선이 네. 굉장히 좋았죠. 강타자들이 많았죠. 그 처음에 프로야구 출범하고는 중위권 정도 봤어요. 그 오비를 사실 우승 예상 팀으로 없었죠.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김영덕 감독이 대단하신 분이다. 김영덕 감독님. 네, 그 네. 당시에. 그럼 타자들 중에 그 도우미가 됐던 타자들은 누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양세종, 윤동균, 김우열, 유지훈, 김광수, 굉장히 짜임새가 있었네요. 그다음에 조보면, 신경식. 신경식. 예. 조보면, 김광수 다 오, 1번부터 9번까지 이게 짜임새가 딱 있는. 다 올스타네요, 다. 네. 예. 유지현 선수. 네, 그 당시 또 구천서 선수도 있어요. 부천서 선수 있죠. 네. 다 9번까지 다 그냥 멤버들이 올스타네요, 올스타. 아주 알맞았고 중간에 한 방짜리는 2명 있었잖아요. 양세종이도 한 방 3, 4, 5번 쳤어요. 네네. 양세종 선수, 김우열, 선수, 윤동균 3, 4, 5번 윤동균 쳤어요. 선수도 네. 있었네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삼박자가 멤버들이 맞아 그 떨어졌군요. 마스크는 조보면,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김경문 썼죠. 그럼 박철순 선수의 천적은 있었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또 제가 볼 때 천적은 아마 장효정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역시 왜냐면 전설의 타자. 뭐 공 워낙 잘 보는 데다가 뭐 길게 오나 보게 오나 워낙 짧게 끊어쳐서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같아요. 네. 그 장효주 선수는 정말 골프에 비유하면 따박따박 치는. 네, 근데 진짜 천재입니다. 네, 천재. 정말 잘 본인이 원하는 지점에다가 타구를 떨어뜨리는 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이 유튜브 하면서 네네. 사회인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선수한테는 할 거 없고 사회인 하시는 분들한테 뭐 조언 같은 거 조언 같은 거 뭐 이렇게 즐기십시오. 이렇게 하고 뭐 야구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없을까요? 열심히 더 많이 배우라든지 뭐. 약간 단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단계가. 네. 처음에 야구가 사실은 입문하기가 그렇게 체력적으로 부담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입문하기 굉장히 쉽고 요즘 또 장비도 굉장히 이제 좀 네, 저렴해졌기 네, 때문에 네, 입문하기 쉬운데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갈림길에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야구를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더그아웃에서 떠들다 갈 것이냐 이거로 이제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한 2, 3년 차 되면 이제 임야구가 시작되거든요. 밴드 마스터 되는. 그게 막 그 더그아웃에서 그 저거는 발이 안 갔으니까 못 잡은 거지. 잡았으면 빨리 공을 빨리 손으로 넣어야지. 그러니까 임야구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렇지. 야 투수 폼이 루틴이 뭐다 하면서 이제 근데 이제 막상 가면은 이제 안 맞는 안 거죠. 되죠, 안 되죠. 근데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 제가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실력이 좀 늘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사회인 야구인이 뭐라고 하냐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글러브 어디 거예요? 배트 어디 거 써요? 여기를. 아니 제가 그동안 폰고를 진짜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이렇게 받고 했었던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저는 그래서 글러브 야구 처음 할 때 쓴 거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중가 브랜드를 10년째 쓰고 있어요. 꼬매가면서 제가 그게 애착이 가잖아요. 근데 그 글러브로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폰고 연습으로 잡더라고요. 나중에 공이 저절로 잡혀서 되게 신기했는데 손바닥. 네, 그래서 사회인 야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네. 2년 차에 혹은 3년 차에 임야구로 갈 것이냐. 제대로 한번 운동을 해볼 거냐. 감독이 일단 세웠을 때 볼넷이든 맞고 나가든 번트든 뭐 타점이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갈 것이냐는 본인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재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그 사회인야구 팀을 운영하면서도 그 우리 선수들한테 꼭 하는 얘기예요. 어디로 갈 것이냐. 네. 자, 오늘은 저 불사조 박철순 선수에 대한 기억의 시간이었습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시간 야사시 TV